갑자기 봄 얘기하니까 봄 하면 나에게 먼저 생각나는 것이 노란 봄 병아리다. 66조. 봄이 핵심 소재가 될 거고요. 나는 글쓴이 자신이 될 겁니다. 왜? 이거 글의 종류 수필이니까요. 물론 봄철엔 장닭도 눈에 띄게 아름다워진다. 하지만 나는 노란 봄 병아리. 그치, 봄 하면 역시 노란색이지. 봄볕에 벼슬과 깃털의 붉은색이 더욱 짙어지는데 발로 흙을 헤집어 벌레를 잡아놓고 암탉과 병아리들을 부르는 그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니 영탄적 어조. 가장 노릇은 이렇게 하렵다 라고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 같다. 장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 같다. 일단 의인법 쓰여져 있고 장닭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많이 표현해주고 있네요. 아직 꽁지가 덜 자란 풋닭도 꺼벙해 보이지만 하는 짓이 예쁘다.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렁이를 물고 내달리는 걸 보면 꼭 갓 입학한 중학생 꼴이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병아리 다 키우나 봐요. 예쁘고 웃음이 나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장닭도 멋지고 풋닭도 예쁘고 귀엽고 웃음도 주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신생의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역시 노랑 병아리일 것이다. 이게 핵심 소재가 되나 봅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서리 병아리라고 해서 가을에도 병아리가 있기는 했지만 모습이 추레하고 병에 잘 걸렸었던 것 같다라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 글쓴이의 경험을 이야기할 건가 봐요. 콧병 들어 비슬비슬 졸고 있는 병아리처럼 애처로운 모습도 없으리라. 나의 어린 시절엔 애처롭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꽁무니에다 입김을 불어넣던 어머니의 낭패스러운 모습이 눈에 선하다. 서리 병아리와는 달리 대조, 새 봄과 더불어 탄생하는 봄 병아리는 아름답고 튼튼하다. 그런가 봐요. 가을에 태어나는 병아리는 좀 비실비실한데 봄에 태어나면 예쁘고 튼튼하대. 병아리를 거느리고 앞에서 실한 궁뎅이를 내두리며 아그작아그작 걷는 어미달개의 당찬 모습도 봄빛이 무르익은 푸른 하늘에 병아리를 노리는 솔개가 소용돌이 물에 뜬 낙엽처럼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감도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진짜 시골에서 다 키워보지 않았으면 이런 장면 본 적이 없겠지. 어미달근, 매나 솔개가 하늘에 뜨거나 매운 바람이 몰아치거나 하면 얼른 날개를 펴서 제 새끼들을 거두어 안았는데 어미닭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었고 궁핍한 시절 자식 넷을 먹여 살려야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다. 어미닭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지. 어리기가 병아리만을 했을 때에 나는 어머니의 치마 꼬리를 잡고 나들이를 따라 나서곤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흙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미닭이 그러하듯 어머니가 넉넉한 치마폭을 펼쳐 나를 감싸주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 어미닭이 새끼들을 껴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모습을 떠올렸던 거지. 5일장의 곡식과 달걀을 팔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는데 어머니의 등에 짊어진 바구니에는 좁쌀이 가득 담기고 그 위에 달걀이 10개쯤 심어져 있었다. 자식 먹일 것들. 요것도 자식 먹일 것들이겠지. 아무튼 노란 봄빛 속 노란 병아리 떼의 모습은 나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생의 이미지다. 새로운 이미지다. 새로운 생명의 이미지다. 그래서 노란 병아리 좋아해. 언 대지를 녹이는 봄 기운이 초목의 싹을 틔우고 얼었던 강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 계절의 변화. 돌 맞은 유리창처럼 두꺼운 얼음판 위에 방사선 모양의 길고 날카로운 빗금의 균열이 여기저기 생기고 얼음이 녹고 있어 강가에는 빙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얼음장들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수많은 균열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글거리는 소리가, 얼음이 녹는 소리가 어미 닭의 오랜 포란 알을 품고 있는 인고가 끝나고 10여 개의 달걀들이 부화를 할 때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어린 부리로 껍데기를 깨면서 어미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와 비슷하다. 얼음이 녹으면서 내는 그 자글자글 거리는 소리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서 우는 소리와 흡사하다. 알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미 닭은 즉시 병아리를 위해 밖에서 껍질을 쪼아준다.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어떻게 깨는 거예요? 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쪼아 껍데기를 깨는 것을 줄닭동시라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아름다운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제 막 고등학교 필독 도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그래. 오, 엄청난데? 문학소년이구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안주하고 있던 한 세계의 알을 깨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더 넓은 세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딱딱한 알 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리는 그 힘이 놀랍다. 왜? 딱딱한 알 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리는 그 힘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한 자니까. 병아리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모든 것들의 생명력이 그렇다. 그렇다는 뭐예요? 놀랍다지. 바로 앞에 나온. 여린 새싹이 어떻게 저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지는 정말 불가사의하다.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보면서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을 보면서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고 있는 거네. 병아리뿐만이 아니라 첫 빛깔이 노란색인 것도 너무 신기하다. 봄의 햇살도 그렇고 초록의 새싹, 햇순, 속잎도 처음에는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다. 글쓴이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새로운 생명의 색깔은 뭐다? 노란색이다. 이렇게 언 땅 위에 겨우내 시루 죽어 있던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글쓴이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색깔이지. 나는 의례 골목 안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시끌작한 소리와 함께 노란 털복숭이 봄병아리가 생각이 나는데 언제?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봄이 되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생, 새로운 생명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어쩜 병아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요즘 서점에 가면 글쓰기 책 엄청 많거든요. 마치 글 쓰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베스트셀러 한 3분의 1은 진짜 글쓰기야. 갑자기 왜 그러지? 병아리와 어린 새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신생. 서리병아리 비실비실, 봄병아리는 생명력이 넘쳐 차이점을 묘사하고 있다. 대조 쓰여 있다. 문학작품 데미안을 인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어미닭의 행동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미닭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는 거죠? 틀린 건 4번. 신생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색깔, 무슨 색? 노란색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새싹도 노란색이에요. 이러죠. 봄이 오면 무겁고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피천득 선생님은 봄을 무엇을 통해서 얻고 있어요? 옷을 벗어버리는, 옷을 통해서 봄을 느끼네. 주름살 잡힌 얼굴이 따스한 햇볕 속에 미소를 띄우고 하늘을 바라다 보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개운하고 상쾌합니다. 언제? 봄이 되면. 가벼움도 느끼고. 봄이 올 때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 같다. 역시 봄은 젊음이지 라는 생각. 나는 음악을 들을 때 역시 수필이기 때문에 나도 글쓴이 자신이죠. 그림이나 조각을 들여다볼 때 잃어버린 젊음을 안개 속에 잠깐 만나본 일이 있다. 문학을 업으로 하는 나의 기쁨의 하나는 글쓴이의 직업이 등장하고 있죠? 수필 가셨습니까? 글을 통해 먼 발자취라도 젊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글을 읽으면 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젊음을 다시 가져보게 하는 것은 봄이다. 나에게 있어서의 봄은 뭐다? 젊음이다. 민들레 바이올렛 피고 개나리 진달래 복숭아 살구꽃 라일락 사양 향기가 연달아 피는 봄. 여기까지는 봄의 꽃의 종류를 열거.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린다라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한 40세 정도의 이런 것을 쓰셨나 봐요. 더구나 봄이 40 넘은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 것이다. 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 봄을 즐김, 혹은 봄을 만난다라는 것은 다행이다. 녹슬은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녹슬은 심장, 40이라는 나이. 피가 용솟음 친다. 삶에 대한 열정과 힘이 솟아납니다.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윈도는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해도 비잔틴 왕궁에 유폐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금으로 만든 새와 나는 달라. 뭐가 달라? 나는 봄을 느낄 수 있어. 봄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화려한 황금색 새가 되는 것보다 내 현재 처지가 더 좋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지는 봄. 명사형으로 글이 정리가 되면서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밑에 거. 윗글에서는 봄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그렇죠. 대놓고 신생이라고 했으니까. 보기에서는 인생의 젊은 시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윗글에서는 봄의 이미지를 병아리를 통해서, 보기에서는 꽃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또 위에다 추가로 쓸까? 뭐라고? 열거. 이러한 열거를 통해서 봄의 이미지를 드러내. 봄의 이미지 드러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다음, 윗글에서는 보기와 달리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어린 시절, 엄마 따라서 치마 자락 잡고 시장 갔었던 기억. 윗글에서는 보기와 달리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봄을 맞이해서 너무 좋아요. 신생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으니까. 위에 글도 봄을 맞이하는 건 너무 여기 대놓고 있죠. 다행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보기와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윗글에서는 보기와 달리 봄의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 있죠? 엄청 많지. 청각적 이미지 있었을까? 청각적 이미지 어디 있었지? 자글자글 하는 소리 들려왔었죠. 밑에 12번 줄탁 동시를 통해 글쓴이의 중심 생각은 새로운 세상을 펼쳐서 그 새로운 세상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세계를 깨부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계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길 거예요. 더 크고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안주했던 자신의 세계를 깨뜨릴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지녀야 한다. 뭐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막 이렇게 생명력이 느껴져서 너무 좋다. 막 이런 봄을 즐겨보신 적 있어요? 여름이 되니까 좀 살만하다.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 뭐 없으면 또 좀 어때? 누구나 다 느껴야 되는 건 아닌데. 오케이.